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저는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는데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려서 망가지거나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사진을 백업을 많이 하는데요. 사진을 백업하겠다고 외장하드나 또는 USB 메모리에다가 백업해 두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에게 데이터 복구를 요청 주시는 분들 중에 외장하드에다가 넣어놨는데 윈도우 10 USB 만들려다가 이거 다 날려먹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원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을 한번 하시라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구글 포토가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 백업이 안 돼요. 돈을 내고 백업하거나 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15GB 내에서만 백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다른 대안으로 뭐 엔드라이브나 뭐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량이 다 작고 무료로 제공하는 건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내고 백업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외장하드를 또 결국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좋은 디바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NAS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사용할 때 외장 하드로도 물론 백업할 때 충분히 잘 백업할 수 있죠. 근데 NAS를 왜 써야 되느냐 얘기 들어보면 NAS는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OS가 없어요. 그리고 뭐 외장 하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는 뭐 다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NAS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공격이 들어오거나 또는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런 기능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뭐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얘도 그냥 다 감염이 돼요. 그냥 바로 다 데이터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근데 나스는 이 자체만으로 별도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얘 자체적으로도 그냥 방어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이베이나 또는 베이가 더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은 두 개 하드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장치가 만약 고장나면은 복구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문제가 되지만 얘는 데이터를 갖다 서로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망가져서 고장나더라도 그냥 새 하드디스크 그냥 끼우면 됩니다. 데이터가 날아갈 일이 아무래도 외장 하드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돼요.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제품 아수스토어 AS6602T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수스토어는 외형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베이라서 아주 옛날에 쓰던 아수스토어 제품도 제가 쓰고 있고 한데 그것과 모양이 뭐 똑같아요.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셀러론 J4125가 사용됩니다. 기본 주파수가 2GHz고요. 터보 부스터 동작하면 2.7GHz까지 동작하는 CPU가 장착되어 있는데 쿼드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스에는 CPU가 아주 고성능의 뭐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그런 CPU가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은 저전력에 대신에 코어 개수는 많고 클럭을 꽤 오랫동안 낮게 유지해주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그런 CPU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램은 4GB 장착되어 있고 근데 뭐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M.2 SSD가 두 개가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끼워서 사용하더라도 이제 M.2 SSD를 캐시를 이용해서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요. 아수스 스토어, 나스나 그리고 또 일부 뭐 제품들은 뒤에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CCTV 뭐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부팅했을 때 뭐 상태 등을 모니터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통 때는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 제품 좀 특이한 부분은 뒤에 뭐 USB 메모리 연결할 수 있고 뭐 USB 장치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다 똑같은데 후면에 이더넷 포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5GBps를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보통은 NAS에서 1GBps 지원하는 포트들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 얘는 좀 특별하게 2.5GBp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AS보다는 대역폭을 2배 이상 가져갈 수가 있죠. NAS는 이걸 쓰면 될 텐데 그런데 안에 들어간 하드디스크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스용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어요. 일반 하드디스크 그냥 장착하고 쓰면 되지 뭐 굳이 나스용 하드디스크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오염됐을 때에 뭐 그걸 견디는 힘이랑, 그리고 아주 나스는 안 끄고 계속 켜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좀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하드디스크는 따로 좀 내구성이 좀 높은 하드디스크로 따로 판매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셔야 돼요. 시게이트에는 아이언 울프라고 나스용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드디스크가 뭐 이렇게 뭐 좀 더 고성능 모델, 뭐 중간 모델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나눠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나스용 하드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진 모델들이 있어요. 아이언 울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고 18TB까지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거는 아이언 울프 나스용 하드 4TB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CMR 방식을 이 제품은 따르는데,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록 밀도를 높이기보다는 그냥 가장 안정적이고 그냥 읽기 쓰기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만든 방식이에요. 뭐 단점이라면은 기록 밀도 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하드디스크 가격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작다? 뭐 그런 단점이 생기긴 하지만, 근데 나스용은 뭐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그냥 막 집어넣고 안정성은 그냥 둘째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나스용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가 많이 빨라도 사실 대역폭 엄밀히 따지면은 뭐 대역폭 사타 2 정도도 사실 다는 못 뽑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뽑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SSD는 단일로 사용하더라도 뭐 읽기 쓰기가 500MB를 넘어가 버리니까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나스용으로 묶어서. 그리고 나스용 SSD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읽기 성능은 엄청나게 높고, 근데 만약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스를 쓰다가 나스가 전원이 갑자기 팍 꺼져버렸어요. 전원 갑자기 확 나가버리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꺼져버리면은 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SSD도 그렇고 뭐 서버용 들어가는 장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SSD 내부적으로 콘덴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이 남아있는 전류를 이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없어지거나 갑자기 날아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정전 데이터 보호 회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뭐 망가지거나, 예를 들면 뭐 이 기기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아이언울프 제품들은 이제 전부 다 레스큐, 이제 데이터 복구 플랜을 제공해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 시게이트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만드는 곳에서는 이 데이터를 갖다 복구하는데 더 노하우가 많겠죠. 자기들 직접 만드는 제품이니까 복구를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보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뭐 복구 서비스를 맡겼을 때 복구율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안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는데 나스용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써야 되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좋은 하드디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요 안에다가 막 중고 하드디스크 막 되게 저가형 뭐 나스용 하드디스크도 아닌데 막 꽂아 쓰다 보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두 개 중에 하다가 좀 문제 생겨서 날아갔어요. 근데 두 개 다 만약에 예를 들어 잘못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네, 복구율도 낮을 뿐더러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이제 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게 시간, 그리고 문제 발생했을 때 뭐 일 같은 거 꼬이는 부분, 이런 것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좋은 저장 장치를 써야 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나스용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옵니다. 잡아당기면 베이가 빠지는데요. 여기다가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돼요.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게 하드디스크를 이제 볼트로 직접 체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다 끼우고요. 단자 부분 뒤로 오도록 이렇게 끼운 다음에 측면 부분에 볼트 구멍을 맞추고, 구성품 보면은 이제 볼트가 있거든요. 볼트를 이제 조여 주시면 됩니다. 네 군데 다 이렇게 조여 주시면은 일단은 설치가 끝나요. 이제 베이에다 끼우면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밀어 넣으시고요. 이거를 레버를 눌러서 끼우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이제 두 개를 장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용량은 같은 걸로 해서 두 개를 장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나는 하드디스크가 일단은 한 개밖에 없다 하시면 한 개만 장착하셔도 사용 가능해요. 그럼 세팅을 해 볼 텐데요.
유무선 공유에서 나온 랜선을 이제 뒤쪽에 이더넷 포트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뭐 둘 중에 아무 때나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연결하시고요. 이제 전원 어댑터가 있는데 이제 전원 이제 플러그를 꽂고요. 콘센트에 꽂고 이제 전원은 이제 아래쪽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 켜고요. 일단 좀 기다려 줍니다. 좀 기다리면 한번 삐 하고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계속 켜져 있게 되는데요. 이제 NAS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설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주면 편합니다. 제가 영상 하단 링크를 둘 테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아스토어 사이트 들어오셔서 다운로드해서 모델명을 직접 검색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스토어 컨트롤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줍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근데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NAS 이름이 딱 뜨죠. 그리고 IP 주소가 뜹니다. 사실 이 IP 주소만 알면 접속해서 바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초기화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NAS로, 그러니까 NAS 접속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NAS 초기화 하는 부분에 뜹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이게 좀 쉽게 되는 게 자동으로 ADM을 업로드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NAS의 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건데요. NAS의 OS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뭐 라이브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음 눌러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ADM을 파일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뭐 설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초기화하는 동안에 NAS를 끄거나 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 줍니다. ADM 다운로드가 되면 뭔가 설정하고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시작이 되면 환영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뭐 설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클릭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자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는데 지정자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원클릭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뜨면은 이제 서버 이름을 선택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거는 다른 기기하고 이름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뭔가 뒤에 다른 인식별, 그러니까 식별자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 좀 더 유니크하게 만들고 싶다면 뒤에다가 뭐 이름 지정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관리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비워두시면 안 되고 이거를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토리지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용량은 지금 제가 4TB를 두 개 인식했거든요. 두 개 장착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8TB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밸런스댐을 이용하면은 그냥 둘 중에 한 개를 백업으로 쓰는 거예요. 서로 백업 하는 건데요. 둘 다 같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그냥 한 개 장착한 것처럼 4TB를 두 개 장착했지만 4TB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정성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밸런스댐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하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지워집니다. 포맷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없고 지워져도 된다라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줍니다. 또 하스크가 막 이렇게 읽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할 건 없고 그냥 기다려 줍니다. 나스 등록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제 아스토어에서 사용할 그 아이디를 지정하면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지 커넥터나 뭐 DDNS를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들고 난 뒤에 다음으로 누르겠습니다.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눌러 볼게요. 시작 누르면 이렇게 뜨고 계속 시작. 처음에 도움말 같은 게 뜹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 설정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제어판을 들어가 볼게요. 보면 로컬 사용자와 그룹이 있는데요. 이 NAS는 혼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N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이디를 한 개만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접속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어떤 권한으로 사용할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보통은 어드민이라는 암호를 만들면 이거는 이제 관리할 때만 보통 사용하고요. 별도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새 사용자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넣고요. 아이디를 넣고 그 다음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했나 되나,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전에 보면은 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약 계정 만료일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호를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면은 어떤 시간 지났을 때 강제로 아이디 암호, 그러니까 암호를 바꾸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체크를 안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해놓고 다음, 이거 유저로 해놓겠습니다. 이걸 밑에 걸 하면은 이제 관리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한을. 근데 유저라는 권한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읽기하고 쓰기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주고, 다음, 이 기본 할당량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용량 갖다가 너무 무제한으로 다 줄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갖다가 좀 제한할 수 있는데, 근데 할당량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용량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당하지 않고 다음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마침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활성화 됐죠.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어떤 폴더나 어떤 부분에서 그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가입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 사용할 때 뭐 A라는 사람에게는 A 아이디를 쓰게 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B 아이디를 쓰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만약에 관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권한을 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도록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 접속을 못 합니다. 또는 암호로 관리자가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룹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관리자 그룹이 있고 유저 그룹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각 회사에서도 부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A 부서, B 부서, C 부서. 근데 A는 뭐 이쪽 폴더를 사용해 두고 B는 이 폴더 사용해 두고 C는 두 개 폴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 폴더에 대한 권한 그룹을 갖다가 일일이 사용자마다 지정하면 엄청 귀찮고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룹에서 이제 그걸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자를 갖다 그룹에다 그냥 포함만 시켜주면 간단하게 일이 끝나겠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말 보고 하나씩 설정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NAS를 딱 설정했을 때 이상하게 NAS가 하드디스크가 계속 막 드드드드 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설정하면은 이제 동기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리소스 모니터에서 이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모니터 들어와 보면 이 NAS의 뭐 CPU나 메모리, 뭐 네트워크 디스크의 사용량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세스가 지금 뭐 떠 있는지, 디스크 사용량, 지금 얼마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용량 얼마큼 남았는지, 지금 레이드 1로 지금 설정돼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별도로 보면은 스토리지 관리자라고 해서 지금 이쪽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디스크가 두 장이 지금 연결된 게 보이고, 지금 용량이 지금 어떻게 됐고 레이드 1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볼륨 말고요, 디스크에 가보면은 제가 일부러 하나는 이제 제일 최신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소개했던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전에 걸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이 제가 아이언 울프 헬스 매니저먼트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위에 있는 그 모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거면은 이제 이걸 확인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상태는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뭐 상태 정도는 보이는데 이게 이걸 통해서 관리는 안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울프 건강 상태라고 해서 이게 따로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눌러보면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작업량이나 온도,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세하게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에서 관리하는 부분보다 제가 좀 더 긴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게 삐삐삐 거려요. 계속 삐삐삐 거리는데 그때는 이제 한번 껐다가 나스를 켜보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재부터 해보는 거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빼서 다른 하드디스크를 끼워 넣으면 레이드 1이기 때문에 한 개 하드디스크가 다른 쪽을 갖다 대체를 해요. 그래서 새로 추가한 하드디스크에다가 다시 또 복제를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좀 편하겠죠. 나스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면 CMS2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바이러스 관리하는 뭐 그런 백신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제 나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뭔가 관리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이콘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앱 센터를 여기 들어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이 앱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탑 앱에 보면은 지금 이미 하나 설치되어 게 아이온울프 헬스 매니저먼트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그걸 본 건데 이 외에도 보면 다운로드 센터나 뭐 여러 가지 것도 있거든요. 저도 다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뭐 파이어폭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뒤에 HDMI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그 PC 비슷하게 그러니까 TV 모니터 연결해 놓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CCTV 화면을 본다든지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본다든지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웹서핑 한다든지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보면은 최신 앱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죠. 네, 이 중에 보면 설치할 만한 것들 만약 딱 네, 이 비트토렌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걸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미지 보고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확인하고 설치 누르면 그냥 설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앱을 설치하고 지우고 하는 과정이 원래는 그러니까 나스가 나오기 이전 세대에서 사용했던 분들은 뭐 마이크로 서버를 직접 만들어 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서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관리하고 앱 설치하고 뭐 이렇게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버전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어렵게 해야 되는데 나스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하는 툴이나 뭐 보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앱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앱을 찾아서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정도로만 써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기능도 좀 보면 백업 및 복원이 있는데 이 보면은 동기화 작업을 통해서 백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스가 여러 개 있으면 나스 간의 백업도 가능하고요. 만약 우리 집에 나스가 있고 다른 뭐 집에 또 나스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서 백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외부 백업해서 외장 하드를 연결시켜서 백업한다든지 뭐 내부 백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백업 가능합니다. 보니까 원터치 백업도 있고요. 이제 전면에 있는 USB 단자 이용해서 이제 백업하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클라우드 백업, 네, 클라우드를 이제 이용해서 동기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해서 그러니까 나스가 기능이 많은 게 딱 어떻게 써야 된다는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용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나스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스에서 백업하면서 다른 서버에 동기화를 하고 그 동기화한 걸 다시 클라우드로 올린다든지 뭐 클라우드에 올린 것만 이제 다시 나스로 백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장치 연결도 가능한데요. 이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USB 단자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나 뭐 프린터, 그러니까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하면 이렇게 와이파이 무선 수신기죠. 연결하면은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스를 보통 사용할 때 유선 연결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선 사용한다고 하면은 뒤에다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와이파이 무선 수신기를 장착하면은 이게 또 이제 PC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장소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겠죠. 그 UPS가 있으면 UPS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UPS하고 이 연동을 시켜 놓는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스가 어느 정도 동작을 하고 백업하는 걸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꺼지겠다고 꺼질 수 있잖아요. 이제 나스가 이제 UPS에서 전원을 당겼으니까 UPS랑 통신하면서 전력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하면
좋고요. 근데 만약 연결 안 되고 그냥 UPS만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UPS 연결하는 것도 권합니다. UPS가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광드라이브도 연결이 가능해요. 파일 탐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UI로 직접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PC방 갔다고 해봅시다. PC방에서도 만약에 이 주소, 이거는 지금 사설 IP 주소긴 한데요. 네오 IP인데, 이거 갖다가 이제 DDS로 연결한다든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해서 이 화면을 띄우면은, 만약에 제가 영상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공용 폴더 이어 들어와서 제가 업로드했던 파일이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영상을 재생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제 뭐 이걸 공유도 할 수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공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HDMI 포트를 이용해서 뭐 TV하고 연결했다면은 이것도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관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서비스 들어가 보면은 파일 서비스. 예, 여기 지금 이게 파일 서비스가 이제 삼바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 2.0보다 3.0으로 버전 올라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성능이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성능도 보여줄 텐데, 그 외에 이제 맥OS에서 연결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네트워크 서버를 관리한다 치면 이제 그 서비스 항목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뭐 FTP나 뭐 SNMP나 뭐 SFTP, 네, 그리고 뭐 웹서버를 운영하는 부분, 파시포트를 열어서 이제 웹서버를 연결하는 부분, 가상 호스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분기시키는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여기 하나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AS를 직접 들어와서 파일만 관리한다면은 이 부분을 뭐 크게 만질 일은 없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뭐 CMS 툴을 뭐 사용한다든지 웹사이트를 구동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뭐 다양한 가상 서버를 뭐 이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나스는 보면은 이게 제어판에 다 한쪽이 좀 모여 있는 편인데, 얘는 아예 서비스를 따로 이렇게 다 빼놔서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들어오면은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이번에 설정을 좀 볼게요. 설정 들어보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 네트워크 지역 옵션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NAS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제가 지금 한 개는 그러니까 유무선 062 쪽에 허브 쪽에 물려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1GBps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또 2.5GBps를 풀로 다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M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긴 될 텐데, 이 ADM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지금 보는 이 화면이 AD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업데이트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하시거나 수동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또는 이제 뭐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버전 업데이트 되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계속 패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스에서 뭐 취약점이 발견됐다 하면은 아스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얼른 긴급하게 패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신으로 계속 서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도 옛날 서버 관리를 많이 해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상자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서버 버전별로. 그리고 무조건 버전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버전을 올리면은 그 아래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업데이트 나오면 그냥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어차피 호환성은 다 유지하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보면 등록 부분이 있는데,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지 커넥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지 커넥터 제가 활성화를 해둔 상태예요. 처음에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나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주소가 하나 생겨요. 네, 나스로 연결할 수 있는 주소 생기는데, 지금 제가 이 웹브라우저에 떠있는 이 192.168로 시작하는 거는 사설 IP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제가 PC방에 가든 제가 뭐 미국에 나가 있든 이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 NAS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되는 게 공유기에 포트도 개방을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 없습니다. 이지 커넥터를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공유기에 들어가서 포트도 개방하고요.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다 설정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파일 복사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레이드 0으로 연결 안 해놓고요. 레이드 1으로 해놨거든요. 레이드 1을 해놓으면 제가 파일을 복사할 때 하드디스크가 두 개이긴 하지만 각각의 하드디스크로 데이터가 온전하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관하는 거면 레이드 0인데 그러니까 온전하게 각각 한 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한 개 장착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시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레이드 1은 서로 미러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데 일단은 2.5GBps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GBps에서 연결된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캐시를 이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부분이랑 낫을 더 빠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따로 팁 형식으로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낫을 처음에 설치하고 사용하고 설정하고 처음에 이제 이 폴더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갖다 관리하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한번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낫으로 지금 쌈바 연결을 했고 이제 공개 폴더 이용해서 자 파일을 갖다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갖다가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인데 이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보통은 100MB로 지금 복사되는데 처음에 보시면 지금 속도가 조금씩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처음에 한 250 이렇게 촥 나오잖아요. 속도 좀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보다는 더 나오고 150, 14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한 개가 온전하게 파일 복사를 할 때 뭐 속도 같은 거 보면 한 170MB 정도 되거든요. 170, 1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한 개 속도가 풀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처음에 속도가 높게 나온 거 캐시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요. 이제 일정하게 쭉 나오는 거 볼 때 속도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저렇게 연결했지만은 1.53이었죠? 네, 3 접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접속했어요. 둘 다 주소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2.5GBps로 지금 연결한 거고 얘는 1GBps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일 다시 지우고 둘 다 지워졌죠? 이번에는 이걸 복사한 다음에 1GBps 쪽으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라인이 다른 거예요. 나스가 지금 연결되는 게 라인 다른 겁니다. 이쪽에서 해보면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나스를 쓰시면 1GBps의 나스를 쓰실 테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와도 113, 114. 왜냐하면 1GBps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하드디스크는 예를 들면 200MB까지 보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라인에서 1GBps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딱 대여폭의 속도 제한 딱 걸리듯이 이렇게 딱 걸려서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안 올라가죠. 암만 해도 안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잠깐 끄고 복사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2.5GBps 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속도 보이나요? 네, 한 2배 가까이 나오다가 아무리 좀 속도 떨어지는 부분은 이 하드디스크도 캐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밀어 넣는 만큼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밀어주는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속도 조금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1GBps 연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속도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하드디스크를 두 장 연결했는데 SSD를 쓰시면은 이 속도를 풀로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2.5GBps를 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속도를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NAS 쓰면 장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개가 동작하는데 지금 미러링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개가 오류가 나서 뻗더라도 교체하면 됩니다. 이제 동작하는 상태라도 만약 하드디스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개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만약 예를 들면 기록됐다고 해봅시다. 기록돼 있는데 둘 중에 한 개, 이게 하드디스크 이거 하나가 만약 고장 나버렸어요. 얘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 용량 같은 하드디스크를 새 거를 갖다 준비해서 여기다 다시 끼우고요.
고장난 거 버려버리고 이거를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장착해주면은 얘가 다시 얘 지금 빨간불 들어오죠. 문제 있는 게 다시 들어왔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시 이쪽으로 미러링해서 옮기고 두 개가 동일해지면 나 이제 정상 됐어 한 다음에 다시 정상도 동작하게 돼요. 저는 이제 문제가 없는 하드를 다 장착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나스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스를 꼭 쓰면 계속 켜놔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 저 혼자 쓴다고 하면은 제가 사용할 때만 켜놓으면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스케줄러를 걸어서 이게 딱 예를 들면 낮에만 뭐 아침 9시부터 딱 뭐 밤 10시까지만 딱 동작하고 꺼지고, 또 다음날 또 알아서 또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스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기이긴 합니다. 데이터를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이번에 너무 시간 좀 길게 이 나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좀 팁이 될 만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